그건 나쁜 짓이죠. 다시 서로 회복할 수 없어요, 나중에. 그건 전쟁이죠. 또 모욕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서로 모욕하고 폄하하고 꼭 숨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당당하게 내놓고 합리적인 논쟁을 통해서 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누가 이길까 재미있게 결과를 지켜봐야지. 보면 막 확 짜증나게 그냥 막 쳐다보기도 싫게 왜 그렇게 싸웁니까? 이것도 정치 문화의 일부죠. 정치 문화도 더 잘하기 경쟁, 합리적 경쟁, 논쟁을 해야죠. 진짜 죽일 듯이 싸우고 진짜 죽이면 어떡해요? 응? 적도 아니고.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큰들 상대와 싸워 이겨야 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겠냐 이 말씀 자주 드리는데 하여튼 전쟁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 그것도 지나면 다 그만이에요. 지나면 나 또 맨날 보고 살아야 돼요. 응? 그래서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야도 사실은 좀 마찬가지예요. 그냥 얘기 나온 김에 좀 있는 사실에 기반해서 합리적 논쟁을 하면 국민들께서도 누구 말이 맞아. 누가 더 멋있어. 이렇게 할 텐데 표현은 왜 그리 저렴하며 또 없는 사실을 지어내가지고 막 음해를 하고 말이에요. 이러니 감정이 서로 상하잖아요. 이게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패싸움을 하고 있어요. 패싸움. 그 국민들이 보시기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좀 여야 간에 저를 공격하시더라도 좀 없는 얘기 만들어가지고 내가 언제 주가 9천 가지고 자화자찬했습니까? 제가 조심스러워서 일부러 주가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주가 9천 됐다고 자화자찬하지 마라 이런 논평 내고 그러면 되겠어요? 응?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얼마나 주가 문제 조심하는지 압니까? 일체 한 번도 언급한 일이 없어요. 내가 몇천 포인트 됐다고 막 자랑했습니까? 제가 그럴 때마다 걱정이 있어요. 주식시장의 양극화도 사실은 심각한 자산 양극화를 부릅니다. 문제예요. 걱정이에요.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요. 주가지수가 외형적으로 트는 것보다는 다 한꺼번에 성장하면 좋겠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자화자찬했다고 더 없는 사실 만들어서 교만하게 그러지 마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해서 여야 간이든 당내든 정치적인 논쟁은 좀 전쟁이 아닌 경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경쟁도 죽이기 경쟁이 아니고 네가 더 못하나 내가 더 못하나 이런 저열한 구태 경쟁이 아니고 누가 더 잘하나 누가 더 합리적인가 누가 더 효율적인가를 국민이 보는 앞에서 논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방 고생 많으셨습니다. 순방 가시기 전 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검찰의 그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이제 예외적 경우에 이제 고려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결론은 국회에 맡기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순방 떠나셨던 사이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제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완전 폐지에 대한 의지가 좀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변화 상황에 대해서 좀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개별 국회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야 자유롭게 표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억압의 방식이어서는 안 되겠죠. 국회에 제가 맡긴다고 한 취지는, 저의 판단은 있지만,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보다는 이게 너무나 예민하고 또 많이 오염된 주제라는 측면도 있어요. 완전히 순수한 상태는 아니다 이미. 이게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끼는 것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에서 또 민주당 당 내에서 충분한 수기를 거쳐서 또 국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장단점도 잘 점검해서 또 어떤 제도를 취한다면 거기에 대한 단점이 있을 텐데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보완할지도 좀 논의해서 종합적으로 하라고 진짜 국회에 넘겼으니까요.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을 저는 그 점은 명백합니다. 사실 검찰은 마음에 안 들죠.
권한이 요만한 쪼가리만 있어도 그걸 막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악용해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완전히 거의 파괴하다시피 했잖아요. 법질서를 유지, 보호하는 게 가장 큰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그것 때문에 많은 권한을 주어놨더니 그걸 악용을 해가지고 이 온갖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고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남용 또는 악용해 왔단 말이에요. 그게 뭐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문제는 이제 국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제도가 왜 필요하냐. 검찰의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는 건 전 1차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보안수사, 그건 경찰이 수사하게 했으니까 경찰이 다 맞자. 또 공수처가 하기로 했으니까 공수처가 맞자. 보안수사 이름으로 이만큼 권한을 줬더니 또 이걸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새로운 사건 만들다시피 하고 또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심정이 이해해요. 그러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또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 하에 아주 최소한만 하면 좋겠다. 악용 여지가 있어서 걱정이면 악용되지 않게 만들면 되잖아요. 모든 문제가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막으면 되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고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다 찾아가지고 막으면 되잖아요. 뭐 얼마든지 방법이 있죠. 근데 도저히 못 막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장 담그기를 포기해도 늦지 않죠. 그래서 보안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사실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에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것조차도 문제가 있다. 그런 악용 가능성이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죠. 제도라고 하는 걸 한번 만들어서 시행하다 또 필요하면 교정하면 되죠. 그래서 제 생각엔 국회에서 충분히 국민의 입장에서 또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필요를 충분히 논의하면 좋겠다. 충분히 논의하시면 좋겠어요. 무조건 이게 진리야.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이거를 가지고 내가 정치적인 이익을 한번 챙겨봐야지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보안수사권을 기본적으로 폐지한다. 다들 동의하잖아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만큼 만들 필요는 없다. 예외적인 부분은 예외적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죠. 너무 그걸 키울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 제가 국회로 넘긴 거예요. 자, 그것조차도 정치적 논쟁 또는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국회가 논의하세요. 국회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죠. 네, 그다음. 네, 이제 9개 매체 질문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매체 질문을 좀 받을까 싶은데요. 네, YTN 강진원 기자님, 마지막으로는 기자님 질문 받고 통신사 질문을 마지막 혹시 필요하면 30분까지 하시죠. 30분까지요? 네. 대통령 이제 좀 다시 기력이 더 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잠시 삭히는 것 같아요. 네, 강진원 기자님. 네. 네, 대통령님 순방 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당청 관계 관련해서 앞선 다른 기자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추가로 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일단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당 지도부의 지방선거 전략 그리고 당청 관계와 연결지어서 보는 시선도 있는데 지방선거 이후 국정 지지율 하락세, 당청 관계 그리고 여당 지도부의 선거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선거를 기점으로 전후를 나눠본다면 저는 변한 게 없어요. 국정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진행되고 있죠.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작은아마 성과들이 있습니다. 변한 건 없어요. 선거일을 기점으로 무슨 정책이 바뀐 것도 아니고 결과가 바뀐 것도 없죠. 근데 선거일을 기점으로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있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죠. 국민들의 평가입니다. 그런 거겠죠. 이재명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이 늘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겠죠. 당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늘어났겠죠. 그건 냉정한 현실이죠. 받아들여야 되고 또 결론적으로는 그에 대해서 또 무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애써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 아마 제일 큰 거는 그럴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가지고 싸우는 거야? 도대체 너네들의 그 다툼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과 뭔 상관이 있으며 우리가 맡긴 공적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각자에겐 중요한 일이겠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화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국민 여러분께도 실망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상황에서 더 효율적으로 더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주어진 원래의 책임을 잘할 수 있을까를 탐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저를 포함한 정부는 그래요. 이 일을 대면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어쨌든 국민들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선택을 하해 주지 않으신 거죠. 그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생기는 문제